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네요. 자, 오늘도 한 가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 뜸했던 이유는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좀 바빠요. 일반인들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 같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매수 신청, 그러니까 대리입찰하고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의 실무하고 이제 마케팅, 이 업무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 할애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경에 정보도 올리지를 못했고요. 실제 저희가 경매 물건도 많이 찍어놓고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 바빠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자주 하지 못했다는 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교육을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저희가 윗지방에서 교육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주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몇몇 분들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매수 신청 대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 의뢰를 주시면은 뭐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수 신청 대리 협업하시는 소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같이 좀 공부도 하면서 필요한 거 저희가 아는 거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질문 중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소통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현업이신 분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경매 물건을 보고 있는 일반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물건입니다. 보시게 되면 자,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평수도 작고요. 요게 지금 단독 세대죠. 다가구나 근린주택이나 세대수가 많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주거용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는 단독 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게 되니까 임차인 현황 보니까 외국인 체류 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경매 정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보니까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와요. 그죠? 자, 점유관계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외국인 체류 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입찰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물건. 자, 그런데 혹시 몰라서 저희 소장님이 전입세대 열람 확인을 좀 해보니까 보니까 현재 채무자 소유자도 아닌 것이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전혀 다른 정씨가 전입이 돼 있네. 이거 뭘까요? 자,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매각 물건 명세서에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가 아니고 현황 조사서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임차인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전입세대 열람문을 떼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꽤 오래 전부터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고민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의 등기부 현황을 한번 요약된 걸 경매정보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22년에 현 소유주가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왔어요. 근데 임시예요, 임시. 아까는 전입세대 열람에는 임시가 아니었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22년 6월에 소유권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받더니만 전혀 다른 성이죠, 정시고 17년에 전입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 소유주가 소유권을 가져오기 이전부터 세대주로 전입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정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정답이라기보다는 정답이 가까운 내용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2년 6월에 소유권을 가져온 이 임씨가 보시게 되면 가압류가 들어오고 강제경매가 들어왔죠, 그죠? 자, 그렇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출을 안 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금액이 적거나 내가 돈이 있거나 어떤 이유에서 내가 대출을 안 받고 바로 잔금을 치르고 내가 소유권을 가져온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임씨가 현재 살고 있고 다른 임차인조차도 들이지 않았어요, 현재. 그렇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오기 전에 이전에 세대 열람 내역상 전입자가 있었던 거죠. 이전 임차인일 수도 있죠. 그 임차인이 전출을 안 해간 겁니다. 전출을 안 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죠? 이전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일 수도 있고 세대원이 분리된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출이 안 된 상황이죠. 근데 그게 남아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 주로 남아있느냐면 소유권이 이제 바뀌는 이런 시점에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소유권을 가져온 이 사람은 등기부 등본만 보고 본인이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굳이 전입세대 열람을 잘 안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저 아파트에 나는 들어가서 지금 살 거라. 들어가서 살려는 목적으로 내가 그 부동산을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전입세대 열람을 안 떼본다. 뭐만 보죠? 등기부등본만 보고 권리상 문제 없는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매매할 때. 그죠? 그렇게 해서 법무사에 등기 이전해달라고 그냥 들어가고서 삽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굳이 보진 않죠. 어떨 때 보냐면 내가 이 집을 사가 들어올 때 대출을 낄 때 그러면 어때요? 전입세대 열람은 떼오라죠. 해당 금융권에서 당연히 떼오라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돈으로 돈을 내고 내가 어차피 들어가서 살 거라고 하면 전입세대 열람을 굳이 떼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그것까지 안 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비어있는 집 들어가서 살 거니까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이전에 전입이 돼 있지만 실제 점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자체는 없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전입 점유를 하니까. 그죠?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전에 임차인이든 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든 전입세대 열람원에 그게 남아있어도 신경을 안 쓴다고. 왜? 대출 안 받으니까 굳이 검증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또 대출을 안 받는다면 또 어떨 때 이렇게 이전 뭐 전입자나 전입세대 열람원을 한번 열어보게 될까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 않아 놓고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줄 때, 그러니까 이 임시가 사기만 사고 다른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전입세대 열람원을 봅니다. 들어오는 임차인이 보겠죠. 그럴 때 또 정리가 돼요. 이전에 한참 전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전출 안 하고 있으면. 그죠? 근데 요거는 또 세입자가 들어온 것도 아니야. 소유자가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면 이전의 정보와 이력이 남아있을 수 있다. 전출을 안 한 경우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간간히 대출도 안 끼고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전의 세입자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현재 소유권자인 이 임씨가 채무자 겸 소유자인데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갔을 때 이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 하나로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갔을 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굳이 전입세대 열람을 안 떼본 거예요. 굳이 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갔더니만 채무자가 살고 있대요. 그럼 굳이 전입세대 열람을 뗄 필요가 없지. 왜?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 다른 세대주가.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매정보지 상에는 이렇게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임차인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법리적으로 보면 실제 세대 열람 내역을 떼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나고요? 안 되거든요. 왜? 안 살고 있잖아요. 안 살고 있는 것을 법원에 조사관이 현황조사서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확인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 삼을 내역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서의 내역을 믿고 그렇게 가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뭐 99% 무방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들러보면 좋겠지만 그게 부담스럽다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신뢰하시고 입찰하시고 나서 이제 낙찰이 되면 낙찰자의 지위로 해당 주택을 방문을 해봅니다. 매각 허가 결정 이전에 우리가 낙찰이 되면 7일 동안 기간을 줍니다. 이 경매 사건에 문제가 없는지 혹여 낙찰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준다고요. 일주일. 자, 그러면 그 일주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보는 거죠. 해가지고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문제 없는 겁니다. 당연히 현황조사서에 이전에 법원에서 조사를 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지만 한 번 더 가서 살펴보라는 거죠.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이전에 아까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요 사람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안 산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받고 이제 명도 협상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대주가 실제 정씨가 살고 있어.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분명히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내가 낙찰해서 갔더니만 정씨가 와 있네. 이런 경우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보증금이 있다 그러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 매각 프로가 신청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매각물건 명세서 상의 내용을 믿고 입찰하셔도 크게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드물기는 드물겠지만 현재 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 뭐 농협이든 수협이든 뭐 하나은행이든 뭐든 요게 있는데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니까 전혀 다른 3자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심지어 대항력도 있어.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지금처럼 지금 근저당이 없잖아요.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 대출을 안 냈어. 그리고 임차인도 없고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니까 예전 이력이 있다. 요거는 크게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니다. 간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
분명히 매각물건 명세서상 경매정보실상 대항력이 없고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봤더니만 이거 뭐 전혀 다른 사람이 예전부터 세대주 또는 전입자로 전입이 돼 있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현 소유자 채무자의 가족도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아닌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